주의강 7, 8, 9번 3개만 먼저 나갈게요. 자, 첫 번째 7번입니다. 우리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이요? 응? 해석 다 한글이요. 각 종의 동물들은 서로 다른 범주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 자, 각 종의 동물들이 서로 다른 범주의 냄새, 범주라고 하는 건 종류 정도로 볼까요? 그러면 종마다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냄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가요? 다음. 어떤 종도 그것이 살고 있는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감지할 수 없는데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몇몇 다른 동물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렇죠. 자, 이 분자액이 왜 있냐면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건 뭐예요? 사람 코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물질의 냄새가 이제 분자 형태로 기체잖아, 기체. 그래서 이게 코로 가면 냄새 감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세상의 모든 종 중에 세상 모든 물질의 분자를 다 감지하는 종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플라스틱 이거 냄새 납니까? 여기 날까요? 가까이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냄새 같은 거 안 나죠. 이거 우리 감지 못해요. 근데 어떤 물질을 어떤 동물은 감지하는데 어떤 동물은 감지 못하고 반대로 얘는 감지하는데 얘는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나 그것이 얼마나 좋은 느낌을 주는지에 관련된 개체들 사이에 차이 없이 존재합니다. 개체들은 뭐냐면 종하고는 다른 거야. 봐. 종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 개, 고양이 이런 게 종 차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맡는 냄새를 개는 못 맡고 개가 맡는 걸 뭐 고양이는 못 맡고 이런 거였지. 근데 밑에는 개체라고 했잖아. 개체는 한 종 내에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이제? 우주, 민재 이렇게 되는 거야. 둘 다 사람이잖아. 근데 우주는 맡는 냄새를 민재가 못 맡을 수도 있어. 반대일 수도 있고 또 우주한테는 냄새가 되게 좋아. 그거. 근데 민재는 그 냄새가 너무 싫은 거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다음.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고수라고 알려진 고수의 맛을 좋아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비누맛이 나고 불쾌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대표적이죠. 아주. 고수도 베트남 쌀국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 너무 싫어요 정말. 그냥 둘 다 고수인데 손으로 봐. 사진 저 고수 엄청 좋아하죠. 다 싫어하는 거죠? 싫죠? 나 너무 싫어요. 다 뜯어 먹어요. 그냥 조금만 괜찮아요. 조금만. 다음. 이러한 결과에는 우리의 후각을 주장하는 유전자 차이로 인한 내재된 유전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저마다 다른 건요. 우리의 후각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차이래요. 유전자 때문에 고수 좋아하는 사람은 유전자의 고수를 별로 싫어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나 봐요. 근데 물론 싫어하는데 계속 먹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더러는 유전자 때문이라고 필자는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특정한 종에 의해 감지된 냄새들의 집합 그리고 그 냄새가 어떻게 인식되는가는 그 동물의 생태에 달려있을 것이다. 자, 생태가 뭐예요? 생태는 생활해왔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환경에 달려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 종의 반응 도표는 그 종이 자신과 관련된 냄새의 원천을 듣고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래요. 각 종의 반응 도표라는 건 어떤 냄새는 좋고 어떤 냄새는 싫고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없게 짜여진 그 설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설계도는 그 종이 자신과 관련된 냄새의 원천을 찾고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게 저마다 정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나요? 딱 와닿지 않은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가볼까? Each species of animals
각각의 이 스피시스가 종인데 얘들아 종은요 단복수가 둘 다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단수는 a species고 복수는 빠진 그냥 species예요. species 이런 건 없어요. 동물들의 각각의 종들은요 종은 감지할 수 있대요. 다른 자기 나왔죠. 레인지 하면 이게 범위 범주인데 범주. 다른 범위 범주의 어덜이 원래는 미국식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꼭 오를 오유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영국식 표기예요. 오늘은 냄새 또는 악취란 뜻인데 복수 형태로 냄새들이라고 적혀 있네.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영어로는 색깔이 color 이렇게 쓰잖아. 근데 영국 어디 쓰냐면 color라고 써요. 영국 놈들은 꼭 오를 오유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각각의 동물의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범주의 냄새를 맡는데요. 감지하다였죠. 근데 완전 부정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니? 노,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동사하는 주어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또는 그 어떤 주어도 구입하지 않다. 이렇게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해볼게. 감지할 수 있는 종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거나 그 어떤 종도 감지할 수 없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뭐를? 모든 그 냄새 분자를 감지할 수는 없어. 저마다 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져 있어. 게다가 present 하면 이게 존재하는 이잖아. 존재하는 냄새 말이야. 냄새 분자 말이야. 어디에? In the environment. 그 종이 살고 있는 환경에 말이야. 다시 어떤 환경이라고? in which. 자, in which는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로도 바꿀 수 있을 거고 it lives. 그 종이 사는. 여기에 있는 it은 앞에 있었던 species를 가리키겠지. 그 어떤 종도 그 종이 살고 있는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냄새 분자를 다 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시, 즉 there are 있다 some things 어떤 것들이 있다.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cannot smell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위치 나왔지. 또 이 things라는 선행사를 한 번 더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things 선행사를 가지고 관계대명사 두 번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우리가 맡을 수 없는 것인데 하지만이야. 그럼 우리가 맡을 수는 없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되겠죠? Some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은 can 할 수 있는 데 있어. 물론 이 뒤에는 뭐 생략돼 있어? smell 생략돼 있겠죠. 다른 동물들은 맡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 and 그리고 vice versa라고 돼 있어. vice versa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 반대가 뭔데 그러면? 우리는 맡을 수 있지만 다른 동물들이 못 맡는 걸 얘기하는 거지. 다시. 이런 거죠. 우리는 맡을 수 있지만 다른 동물을 맡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가 vice versa의 의미이겠습니다. There are also 또한 차이들이 있다. 자 이제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냐면 아까 뭐라고? 종들 사이였어. 그치? 인간, 강아지, 개, 강아지 똑같은 거잖아. 강아지, 고양이
근데 이번에 인디비주얼은 뭐냐면 한 종 내에 있는 개체들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종들 얘기하는 거라고요. 같은 종들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종 내에 있는 개체들 걔네 사이에서도 차이점이 있다고. relating to 하면 이건 relating도 되고 related도 돼. 사실 훨씬 많이 쓰이는 건 이인데 아무튼 둘 다 뜻은 뭐뭐와 관련된이지. 뭐랑 관련된 차이점이 있냐면 to the ability 어떤 능력에 관련된 거야. 어떤 능력이냐면 to smell an odor. 그래 아까 말했듯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에 관련돼서 5월 또는 뭐랑 관련해서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었고 이 자리가 어디까지냐면 relating to the ability to smell the odor 요까지가 A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게 1번 이게 2번이야. 두 번째는 how pleasant야. how 뒤에 pleasant가 형용사가 붙어 있잖아. pleasant 뜻이 뭐야? 기분 좋은, 즐거운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가 된다? 얼마나 기분 좋은 또는 얼마나 좋은 거야. 뭐가? 그것이 seem은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것처럼 보이는지 또는 어떤 냄새를 맡는 능력 그 두 가지랑 관련해서 차이가 있대. 다시 능력과 관련되는 차이는 뭐야? 누구는 맡고 누구는 못 맡고야. 두 번째 그게 얼마나 기분 좋게 느껴지는지는 누군가는 어떤 냄새가 좋고 누군가는 어떤 냄새가 싫은지 그거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했어? 호불호지 이건. 이건 호불호고 이건 그 냄새 자체가 나냐 안 나냐에 대한 거야. 이 차이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씨 가리키는 거 뭐야 그러면? 앞에 있는 unodor이 되겠지. 냄새. 그 냄새가 얼마나 기분 좋게 보이는지 느껴지는지야. 이게 찍었나? 내가 이거 봐서 아까 찍었나? 내가 이걸 아까 왜 달라고 했냐면 원래 원문 말고 내가 찍어주는 지문들이 잠깐 내가 다시 한번 볼게. 내가 찍어주는 이거 뭐로 나온다 뭐로 나온다가 원문이랑 똑같은 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 좀 가리려고 가져가 보는데 4번 7번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그러자 덥다 그치? 시비는 아까 주제 문제 같은 건가요? 아 11번 법법이구나. 오케이 법법이네요. 그거 그러면 얘들아 이 글은 기본 아까 있었지 이 자리 문장상 이 문장의 위치 되게 괜찮아.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종들 간의 차이 말고 이제 종 내에서의 개별적인 차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사람이랑 사람이란 말이야. 같은 종이지. 사람이랑 사람이랑 같은 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길기도 길지. 이 글은 일단 박아놓구나. 순서별도 너무 괜찮고 각 문장의 위치 넣기도 너무 괜찮은 글이다. 이거는 그래서 각 문장의 유기적인 관계 꼭 이해하면서 가야 돼. 자, 그래서 종 내의 같은 개체들 사이의 차이를 볼게. 무슨 소리지? 예를 들어서 자 사람 얘기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야. The taste of Korean 이게 아까 나왔던 코리안더가 고수죠, 고수. 이것도 고수가 같은 고수입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빼도 돼요. 어떤 사람은 고수 맛을 좋아하는 반면에 똑같은 사람인데 이거 아들수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 내에 있는 개체들 맞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find it salty. 자, 이 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이거 고수 얘기하는 거죠.
이건 고수고요. 고수를 해놓고 find는 발견하다가 아니에요. 갑자기 뭐 고수를 발견해요. 이건 생각하다는 뜻이야. find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야. 고수를 어떻게 해? 소프가 비누잖아. 비누만 나는 비누 같은 거야. 비누 같은 거. 되게 비누 맛이 나고 그래서 unpleasant야. 아까 pleasant는 기분 좋은 거였지. 이거 되게 불쾌한 거란 말이야. 되게 싫은 거야. 싫은 거 불쾌하고 싫다고 생각이 든대요. 자, 이런 영향. 어떤 영향? 지금까지 나왔던 차이 말이야. 이것들은 가지고 있다. 기저에 깔린, 밑바닥에 깔린 유전적인 구성 요소가 있대요. 유전적인 게 원인이래. 뭐로 인한 부전적 구성 요소냐면 due to 뭐뭐 때문인데 여기서 맥락상 뭐뭐로 인한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다. 차이로 인한 differences 어디에서 in the genes 유전자잖아요. 유전자들 사이에서의 차이로 인한. 그런데 어떤 유전자가 차이가 생겼냐면 controlling our sense of smell. 그래, 우리의 후각을 조절 통제 담당하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다. 근데 그게 저마다 다른 데서 기인하는 바로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우리의 이런 호불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야. 궁극적으로 선택, 센트는 아까 나왔던 오돌과 같죠? 냄새야. 역시 이것도 냄새의 선택이야. 그런데 뭐 감지된 누구에게 detected by given species. 그래서 given이라고 하면 주어진이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정도로 해석할게요. 특정한 어떤 종에 의해 감지가 된 냄새를 선택하는 것. 여기서 선택을 집합으로 보는 게 맥락상 자연스럽겠다. 그 냄새의 그 총체가 되겠죠. 총체. 그 총체 집합과 and 두 번째 어떻게 그 냄새가, 그래서 이 대신 그란 뜻이 그냥 그 냄새가 인식이 되는지. 그럼 주어가 A and B야. 이게 주어 1, 주어 2가 되겠죠. 이게 통째로 주어 2가 되는 겁니다. 특정한 동에 의해 감지되는 냄새의 집합. 얘가 맡을 수 있는 종류가 전체. 그리고 그 냄새가 걔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건 다 어디에 달려있다? will depend on the animal's ecology. 그 동물의 생태에 달려있대. 태어나고 살아가는 환경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반응적인 이 종들의 프로필하면 이전 도표 정도로 갈게요. 원래 옆모습이란 뜻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각각의 종의 반응 도표. 자기가 아까 반응 도표라고 하는 게 뭐였다고? 유전자까지 쓰면 안 되겠나? 그 냄새에 대한 특징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어떤 종이 갖는 냄새에 대한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은 가능하게 할 거다. 누가 뭐 하도록? 이 앞에 있는 각각의 종이 되겠죠. 그 각각의 종이 to locate 하게 해줄 거래. locate는 뭐뭐의 위치를 파악하다. 찾다야. 그래서 to locate source of smell. 그 냄새의 출처, 원천을 찾아내게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그 냄새는 당연히 냄새의 원천은 relevant 관련이 돼 있겠지.
뭐랑 to it 그것과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건 역시 each species가 되겠죠. 그리고 뭐 하게 해줄 거다? 이 자리에 to 부정사가 두 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게 해주고 두 번째 그래서 반응을 해준다고. 어떻게? accordingly 그에 따라 라고 했어. 자 마지막 거 우리 상어 얘기해보고 끝내자. 자 상어 알지? 상어 피냄새 맞지 않아? 맞지? 이거 색깔 보고 하는 거 아니지? 물속에서 피냄새 맡잖아요. 근데 모든 물고기가 피냄새 맡을 수 없을걸요? 상어만 아마 특화되어 있을 겁니다. 피냄새 맡으면 피냄새는 당연히 상어와 관련이 되죠. 왜? 피의 원천이 바로 뭐니까? 나의 먹이니까. 그치? 그럼 당연히 그에 따라 반응한다는 건 뭐야? 피냄새가 난다? 아싸,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저기 있네? 그럼 뭐 할까? 잡아먹으러 가야지가 바로 그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탄냄새 맡을 수 있죠. 탄냄새. 집에 아무것도 불 킨 적 없는데 탄냄새가 막 나.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와 관련시킵니까? 화재랑 관련시키게 되고 그에 따라 대피를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다 냄새에 대한 우리 주변 반응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제는 동물들의 후각 능력과 냄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그들의 유전자와 생태, 환경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나왔어, 그렇죠? 자, 다음 거 요구질 볼까요? 비록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일부가 음식의 시각적 외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시각적인 입력 정보가 맛과 냄새에 우선할 수 있는가는 놀라울 것이다. 자, 당연히 우리는 눈으로 먹는다고 하잖아. 기왕이면 다 먹지만 맛이 없어도 이렇게 모양새가 예쁘면 되게 맛있어 보이죠. 그래서 시각적인 외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의 일부가 되는 건 분명한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평가의 일부를 생각하는 이 시각적 정보 있잖아. 음식의 겉모습이야. 음식의 겉모습이 사실은 맛이나 냄새보다 더 우선할 수 있대요. 음식의 겉모습이 우리의 판단에서 실제 그것의 맛이나 냄새보다 더 우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겉모습 때문에 이거 다 속을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볼까? 만약 예를 들면 초록색 빛깔의 오렌지 음료와 같이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니 이럴 수가. 초록색 오렌지예요. 그럼 이게 겉모습이죠. 오렌지인데 초록색인 겁니다. 그러면 원래 오렌지는 당연히 신맛이 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초록색 음식 이거 색깔 칠해놓고 이거 먹어봐. 그러면 이 맛이 나잖아. 이 맛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렌지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야. 맛은 오렌지인데 냄새도 오렌지인데 단지 겉보기가 오렌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는 오렌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포도주 맛을 감정하는 사람들의 경험은 훨씬 더 놀라울 것이다. 자, 이 뭔 얘기야? 방금 했던 이 얘기 포도주에도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포도주와 포도주 재료에 관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들이 붉은색 색소로 물들인 백포도주를 받았을 때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저포도주에 적합한 시음표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 뭐예요? 포도주는 와인이잖아. 포도주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레드 와인 있고 화이트 와인이 있잖아요. 빨강색 포도주가 있고 투명한 거, 화이트는 아니지만 투명한 거죠 사실. 투명한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이 공부하는 놈이야. 게다가 이거 전공하는 놈들입니다. 전공하는 놈들이 붉은색 색소로 물든 백포도주예요. 자, 이거야 원래. 이거고 여기다가 빨간색을 섞은 거예요. 그랬더니 겉보기는 이거죠. 근데 여러분, 빨간색 포도주와 투명색 포도주는요 맛이 달라요. 아예 빨간색 포도주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두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또 초콜릿 같은 거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맛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맛이 나는 건 얘는 안 난단 말이야. 이 맛이 얘한테는 안 나. 근데 색깔이 빨갛다는 이유로 이거 먹고 자두 초콜릿 맛 나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반대는 안 나왔지만 이걸 먹고도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먹고도 이 속에 들어가는 성분이 뭘게요 했더니 이걸 선택했다는 얘기 아니죠. 시음표를 선택했다라는 건 이 안에 뭐 들어갈게 하고 맞춰보랬더니 이런 게 들어갔지요 라고 말했다고요. 이거 쳐먹고 이거 먹고 뭐 때문이라고요? 그냥 색깔이 빨갛다는 이유로. 이해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숙련된 뉴질랜드 포도주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백포도주를 붉은 색소로 물들였을 때 속아서 그것이 실제로 적포도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요. 색깔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건 놀랐잖아요. 일반인도 아니고 전문가들한테도 이게 해당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전문가 신기해요. 비록 obvious는 분명한이라는 뜻이죠. 분명한, 명백한. 비록 분명하지만, 명백하지만 뭐가? Part of our assessment. 우리 평가의 일부가 뭐에 대한? 어떤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일부. 그게 바로 its visual appearance. 그것의 시각적 겉모습 이기는 하지만 이게 약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말해놓고 저게 사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평가에 이거 들어가. 근데 아마도 이것도 가짜죠. 아마도 놀라울 거야. surprising 뭐 하는 것이 요거 진짜죠. 진짜주는 대도 되고 토부정사도 되고 온갖 명사절은 다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뭐뭐 하는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뭐뭐 하는지가 더 놀랍다는 거야. 어떻게 아까 말했던 이 비주얼 어피어런스 그 시각적인 인풋하면 입력 정보인데 그냥 시각적 모습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이렇게 뇌에 인지하게 된 그 시각적인 입력 정보가 can override 이 단어가 이 글의 가장 핵심 요소가 돼. 이게 이 주제문이야. 이 주제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제문이야. 시각적인 입력 정보가 시각적인 모습이 뭐 할 수 있다? override 하면 뭐뭐를 능가하는 거야. 능가하는 거야. 그보다 앞서는 거야. 시각적인 정보가 뭐를 능가하고 앞선다고? 실제 그 음식의 맛이나 냄새를 능가한다니까. 이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단어 overwhelm 압도하다, disregard 하면 무시하다 이런 뜻인데 뭐야? 시각이 맛과 냄새를 무시한대. 역시 이걸 우리 속된 말로 쳐바른다 뭐 이런 거죠. 이걸 아는 것이 더 놀라울 거라는 거야. 자, 사람들은 생각한대. 자, 이 find도 찾다 아니 아까 했던 것처럼 생각하다 해석할 거고 이 it은 가짜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야. 그럼 사람들은 생각한다 해석 안 하고 어떻다고?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대. 뭐 하는 것을 하는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목적어야. 뭐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바르게, 올바르게, correctly, 올바르게 identify, 식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 식별은 구별이랑 같은 말이지. 뭐를 구별하는 게 어렵대? Fruit flavored drinks야.
과일 맛이 나는 과일 향이 나는 드링크를 맞출 수가 없대. 만약 어떻게 되면 그거 그 음료의 색깔이 wrong 잘못되어 있으면 즉 조작돼서 바뀌면이라는 뜻이지. 만약 색깔이 잘못 바뀌면 그 맛을 구별을 못한대. 어렵대. 예를 들어 어떤 거? 오렌지 드링크야. 오렌지 맛이 나는 드링크인데 맛은 그런데 이게 is colored 색깔이 칠해졌네, 그치? 뭘로? 녹색으로 칠해졌네. 그럼 이거 먹은 사람은 무슨 맛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까? 녹색 있는 과일 먹었나? 구아바? 플러스 아마도 훨씬 더 스트라이킹 하면 역시 놀라운이야. 어메이징 아까 서프라이징이랑 비슷해. 훨씬 더 놀라운 해놓고 이게 도치라고 하는 구문인데 아니 주어가 아니야. 이게 현재 분사. 이게 뜻이 놀라운이야 그냥. 그럼 놀라운은 주어가 안 되지. 주어는 뒤에 있다. 주어는 뒤에 있어. 와인 시음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위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 두드러진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자, 한 연구가 있는데 누굴 대상으로 했냐면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뭘 공부하는 친구들이래? 와인이랑 뭐 와인 제조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학생들 데리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연구가 reveal 드러냈대. 대이하를 드러냈대. 그 학생들이 선택을 했다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시험 노트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재료 적힌 쪽지? 표라고 하자 그냥. 재료가 적혀있는 표를 선택을 했대. 근데 어디에 적절한 재료 적힌 표냐면 appropriate 하면 적절한이잖아. For red wines. 빨강색 포도주에 적합한 재료가 적힌 표를 막 선택한 거야. 예를 들면 저 포도주에 재료가 뭐가 있겠어? 자두나 초콜릿 같은 재료가 적힌 표를 선택을 한 거야. 근데 뭘 마시고 빨강색 와인 재료 표를 선택을 했냐면 왜 뭐 했을 때? 그들이 were given 했을 때야. 제스테이는 시험 대상자인 학생들이잖아. 학생들이 와인을 주면 안 되지. 와인을 받았을 때지. 그러니까 기부 주다의 수동태인 BPP 형태를 써야 비기분이라고 써야 이게 줌을 당하다니까 이게 받다가 된단 말이야. 절대로 개입을 하면 안 되겠죠. were given 그들이 받았을 때다. 그들이 받았을 때 뭘 받았냐면 실제로 white 와인 받은 거야. 아니 실제로가 아니라 겉모습이 white인 걸 받은 거야. 아니 자꾸 그래. 실제로 white 와인인데 그게 빨강색 dye, 염료, 도료 또는 색소로 색칠된 흰색 와인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맛이 흰색인데 이거 보고 이 재료를 생각했다라는 거지. 다음은 얘는 그냥 뭐 전공생이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experienced가 뭐냐면 경험된이 아니라 숙련된, 경험 많은이란 뜻이야. 숙련된 뉴질랜드의 와인 experts,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were similarly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were tricked 했다? 속았다가 아니라 속은 거지? 얘도 속았대. into thinking 생각하도록 속았대. that 이하라고 생각하도록. 저 유명한 와인인 뭐 칼도네이라고 하는 이 백포도주가 was in fact 사실은 실제로 빨강색 와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대. 역시 뭐 했을 때? when 그 칼도네이 백포도주가 had been
colored 색칠되었었을 때 뭘로? with the red dye 역시 빨강색 색소로 염색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레드 와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까지 시각적인 모습이 맛과 냄새 모두를 씹어 먹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 심지어 전문가조차도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에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시각적인 것에 엄청난 힘이었어요. 마저 할게요 그냥. 생각밖에 없어서 하고 쉬고 뭐 하든지 합시다. 자 마지막 거 우리 단위 한번 해볼까요? 맞죠? 가족 영향 받는 건 당연한 얘기.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훨씬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친구들. 맞아요.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엄마 아빠 말 안 듣죠? 친구가 최고죠.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친구들을 선택한다. 맞아요. 친구가 최고예요. 그 결과 친구와 다른 사회 집단의 기술과 기대에 부합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구나. 아 가족일 때는 막 싫으면 투정도 부리고 하는데 친구나 또는 다른 사회 집단 역시 뭐예요? 친구들이 포함된 그런 집단이야. 가족 밖 얘기하는 거야. 가족 밖 집단.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그 집단이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나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맞춰야 되는 거야. 막 뭐 있죠 여러분들 막 친구들 막 다 아이폰 쓰고 나도 막 아이폰 써야 되고 다 그런 것도 압박 아니에요 사실. 다음 발달 심리학자는 는 우리의 발달을 형성하는 세 가지 주요한 힘은 개인적인 기질, 우리의 부모, 우리의 또래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아요. 이 중에 제일 강력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 기질은 유전자 타고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타고난 성격이 제일 강하고요. 그 성격을 가정에서 잘 어릴 적부터 해주면 좀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크게 안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강력한 기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건 아마 또래들을 통해서 터지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또래들의 영향은 부모의 영향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그들의 또래들과 동료하는 세상은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성을 수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를 통해서 완벽한 성인이 되었을 때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뭐예요? 친구가 중요하죠. 어떤 친구 사귀는 되게 중요할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갑시다. Positively or negatively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our parents and families 우리의 부모님과 가족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맺게 되는 이 구속 집단은 are powerful influence on us 강력한 영향력을